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103번째입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예, 짱이오샤가 결국은 체포된 것 같습니다. 공식 국방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6년 시작하자마자 1월 달에 엄청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6년, 과연 지금 시작하자마자 반전의 반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군부의 대숙청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짱요샤 시진핑 반대파들이 추락하고 군부 건물들이 추락하고 시진핑이 다시 권력을 재편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때를 놓친 걸까요? 자, 2026년 베이징 정국의 위기, 군 수뇌부의 숙청 사태에 대한 분석을 할 텐데요. 포인트는 이미 아시다시피 짱요샤와 그의 동진 류전리에 대한 이반 심사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확인된 국방부 발표입니다. 1월 24일 오후 3시에 발표가 됐는데 국방부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발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입안 심사 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입건된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결국 체포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제1부주석 장효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중공 중앙의 비준을 거쳤다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시진핑 라인에게 되치기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짱요샤와 류전리가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1월 24일 오후 3시. 그래서 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서 입건이 됐고 수사가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북경을 한 4일 정도부터 20일부터 마비시켰던 소문이 결국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셈인데요. 이거는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지금 중국 공산당 특히 군부 역사상 부주석들의 그 실각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고보슝이라든지 쉬차이허라든지 그 이후에 지금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장효샤가 날아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쇼킹한 사건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20일부터 나왔던 건 아시죠? 중앙당교의 성의 각 성의 부장급, 장관급 주요 지도자가 어, 그 중앙당교에 항상 교육을 받게 돼 있죠. 공산당 간부들은. 여기에 시진핑이 주재를 했고 리창이 사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윤샤와 류전리가 불참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게 무슨 권력 구조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보면 한편에서는 이 류전리와 장윤샤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도 있다. 즉 부주석이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참석하지 않는 관례도 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건 낭설이다, 루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게 확실한 그 체포의 근거, 즉 1월 20일 체포된 걸로 결국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국 위원이 아닌 장성민과 동준이 여기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군부 내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자, 장교시아 잠깐 정리해 볼까요? 50년생이고 산시성 출생, 섬서성이죠. 산시성 발음이 두 개니까 섬서성의 중월전쟁에 뭐 참가했었던 베테랑이죠. 그리고 시진핑 가문과도 친분 관계가 있는 세대를 넘은 그리고 시진핑의 군 장악을 도왔던 큰형님 성격이죠. 예,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나 결국 그 시진핑과 반시진핑파 간의 군부전쟁에서 군부를 대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류전리 같은 경우는 64년생이고 역시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연소 영웅 출신이었고, 이 사람이 지금 인민해방군의 실제 작전 지휘라든지 군령권을 총괄하는 핵심 실무자였거든요. 이 류전리마저 장 여사와 함께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 지휘 체제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1월 달을 보시면 18일부터 전개됐던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4주째 있었던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예, 세미나에서 어, 그 중앙당국의 세미나에서 그 불참한 사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데 그 전에 18일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결국 24일 날 드디어 체포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체포는 아마도 17일 날 뭐 여기에 비공식으로 여기 좀 보이시죠? 증시 호텔에서 체포설이 있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18일 날로 20일 날로 보여집니다. 20일 날로. 예. 어, 최근 며칠 동안에 뭐 건강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아들과 비서마저도 체포되었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바로 이 부분, 체포설 아들과 비서마저도 체포된 이쪽에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중앙당국에서 100명이 매복조가 배치됐다거나 이게 결국 루머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보면 시진핑이 중앙당국에 100명의 매복조를 배치했고 장효샤는 경호단이 겨우 4명 뿐이었고 결국 뭐 숫자에 밀려서 포기해버린, 체포해서 포기해버린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왕샤홍 공안부장이 또 가족들까지 장효시의 가족들까지 또 잡아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장효시 아들은 검은 2권을 쓴 채 잡혀갔다. 결국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은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18일자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함정을 판 게, 왕위중 서기가, 내몽골, 여기 서기가, 여기 폭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1월 18일 날. 그런데 여기에 발표를 차이치 동지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라. 이렇게 이례적인 권위를 부여했는데, 이게 결국은, 어, 시진핑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시진핑이 와병설이 나도록 이렇게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함정을 판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장유샤를 방심시키기 위한 이런 걸로 이제 작전을 펼쳤고 나중에 수정 보도를 갑자기 했지만 이거는 이제 중앙 지도자 동지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 여기에는 시진핑이 와병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장유사 쪽에서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월 18일부터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바로 중앙당국에 있었던 그 시점에서 20일 날 체포가 된 거죠. 차이치가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위협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군부 숙청을 하려면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를 거쳐서 하게 되거든요. 여기 기율검사에는 장성민이 부주석을 하면서 겸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차이치가 직접 내몽골 사고 지시를 하는 척 하면서 여기서 이 와병설을 흘리면서 이 함정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표를 보면 이런 형태로 지금 결국 장유샤가 결국은 이제 함정에 빠져버렸다 이런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공식 발표를 보면 국방부의 공식 발표죠. 2026년 1월 24일 15시 이때 바로 그냥 발표가 나버립니다. 장유샤와 류전리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잡아갈 경우에 신고를 받게 되고 신고를 하거나 제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비 확인을 해서 위에 탄 그래서
예비 면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입건이 됩니다. 입건. 입건이 되면 지금 입건 단계인데 입건이 되고 현재 심사 조사 및 구금을 당한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입건과 심사 조사 지금 요 단계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입건 결정이 나면 어 그 사법 처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입건에서 요 단계가 같이 지금 신속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심사와 현재 조사까지 넘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결국은 그 뒤에 단계는 바로 여기입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감옥에 갇히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외부와는 격리되고 이거 뭐 언제까지 할지 이건 뭐 공산당 마음입니다. 변호사 필요 없고 그냥 통신 차단되고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자발적 강요를 자백을 강요하는데 사실상 여기 들어가면 고문도 엄청난 고문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장유샤와 류전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민해방군의 해방군부 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보면 성역 없는 수사, 무관용 원칙, 군사의 주적 책임제 위반, 뭐 정치적 생태계 독소를 제거하여 복원한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그냥 늘상 하던 말인데 결국 이것이 이제 승리자의 얘기죠. 그래서 결국 장유샤를 향한 시진핑의 반격이 거의 지금 뭐 90% 이상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23년부터 리샹후, 리위차오, 24년, 25년에는 허웨이동,苗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요샤, 류전리 이렇게 그 숙청이 되고 있는데 시진핑 3기 출범 이후에 이런 얘기죠. 리샹후와 리위차오 여기는 시진핑 쪽에서 그 했다고 볼 수 있고요. 24년부터 25년까지 허웨이동과苗화는 장유샤가 했고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대로 장유샤가 되치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중신과 장중신 아버지 때도 혁명 동지였었고 시진핑도 장유샤와 처음에는 장유샤가 시진핑을 도와서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도와줬었는데 결국 3기에 와서 예, 3기에 와서 둘 사이는 세대 간 교류도 결국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는 몇 가지 그 또 뒤에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에, 쿠데타, 편집증적인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분석들이 배경 분석으로 볼 수 있고 사실은 2025년 말 장유샤에게 쿠데타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도 등장을 했었었고요. 장유샤가 어떻게 보면 그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결국은 이제 반격을 한 이 결과가 되는데 선제 타격을 결국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거였는데 장유세는 망설이고 시진핑이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이번에 성공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이 현재 그 정치적 배경을 좀 보면 사실 군부 민심에서는 시진핑이 대항하는 군사정변, 즉 쿠데타를 일으켜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국 인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시진핑 측에서 마지막 인제 궁지에 몰려서 어 장요샤가 결국 시진핑을 쫓아낼 것을 의심하게 됐고 결국 시진핑이 반격의 기회를 잡아서 결국 반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튼 장요샤가 우유부단해서 당했다. 이런 결론에 지금 분석가들이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유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뭐 이렇게 이 표로 정리하면 세 가지 뭐 군사정변을 해서 어, 실패하면 죽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명예로운 죽음. 예. 근데 결국 군사정변은 거부했고 결국 그 명예로운 죽음 뭐 이것도 자기가 거부했고 어차피 둘 다 죽는 건데. 그런데 그리고 뜸들이다 보니까 결국 고민을 많이 하다 좀 우유부단으로 결단력 부족으로
자신과 가문의 파멸을 초래했다. 이렇게 결국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그 밑으로 차이치, 예, 그 중앙서기처 제1서기죠. 차이치가 결국은 주도를 했고, 왕셔웅 공안부장이 했고, 군부에서는 장성민이 결국은 배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시진핑을 도와서 장유샤와 류전리를 결국 몰아냈는데, 장성민이 과연 살아남을까요? 여기에 지금 장성민에 대한 그 이번 어, 장유샤 체포에 대한 부분의 역할이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2027년 건군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이전에 2026년, 99년이 올해 되는데, 지휘체계는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뭐 거의 마비가 된 상태이고, 연좌제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연좌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뭐 군의 사기는 엉망이고, 전투 준비태세 엉망이고, 결국 대만이 최종 승자가 되는 뭐 이런 임시적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 권력은 결국은 다시 시진핑 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군부의 불안정성은 계속 더 커졌다. 시진핑이 잡긴 했지만 군부의 불안정성은 더 커졌고, 결국 누가 내일은 또 희생될지 모른다. 이런 이제 불안감만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포로 유지되는 공포 정치의 그 충성, 가짜 충성. 시진핑이 3기 들어와서 절대적인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추락을 했죠. 2023년 3월부터. 그런데 지금 2026년 1월 군부까지 결국 다시 제압하는 이런 게 되긴 했습니다만 다음 숙청자가 과연 누가 될까요? 이제는 군부 전체가 공포에 쌓인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요약을 드리면 짱요샤 및 류전리가 결국은 타겟이 되고 제거가 됐다. 예.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위반 심사 조사, 한자로 의식을 하면 입건이 된 겁니다. 입건해서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서 사실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유샤의 제거는 핵심 권력층 내부의 심각한 균열과 권력 재편을 의미하는데, 시진핑 파벌들이 과연 다시 군부를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군 최고부 최고지휘부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에서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당에서 군을 통제하는, 예, 물론 군이 당인 소속이긴 하지만, 당군 체제이긴 하지만, 행정은 달랐었거든요. 당의 행정력이 군을 통제하는 이런 정말 이상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참수작전은 결국은, 예, 양쪽 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 시진핑의 승리로 끝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절대 충성을 다시 강요하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에, 이 군 전체가 아주 그 잠재적 마비 상태까지 와 있다. 이렇게 1차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결국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이런 그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그 추가 소식에 대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